영상을 지금부터 떠가지고 제가 공유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이 영상 끝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 HBM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HBM 뭐 다 HBM 하니까는 뭐 HBM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 업계에 제가 일을 해본 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저도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HBM은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그래서 뭐 디램 있죠. 디램이 있는데 뭐 디램이 있는데 이, 이 DDR이잖아요. 그 DDR 뭐 3, 4, 5 이렇게 있는데 최근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에서 마이크론 제품을 쓴다고 한 거는 이 DDR에서 변형된 게 GDDR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는 그래픽을 위한 DDR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픽을 위한 DDR이라서 그래픽 카드에 최적화된 DDR 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HBM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거랑 다릅니다. HBM은 결국에는 일반 D램과의 차이는 이 D램을 쌓은 거를 이제 HB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뭐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HBM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고 장비가 있고 기술력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개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좀 도움이 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아파트를 쌌는데, 그죠? 아파트를 쌌는데 여기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쌓아요. 이게 쌓아요. 근데 예전에는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왜냐면 이게 연결을 해야지 이게 신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 밑에가 이제 보시면은 이게 PCB입니다. 그래서 PCB는 결국에는 뭐 HBM을 하든 말든 뭐 엄청난 큰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보시면은 딱 봐도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하고 선도 길고 다 이게 위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이 신호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지금 보면 커 보이지만 상당히 미세한 공정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안 하고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구멍 뚫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수직으로 이제 이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돼야 이제 HBM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근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HBM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 D램에서 이제 응용되는 게 있고 이제 응용되지 않는 게 있죠. 그러니까 새롭게 도입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응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응용이 되는 경우는 결국에는 그 고객의 니즈를 다른 고객들도 이제 다른 경쟁사 업체들도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저희가 이제 투자처로서의 메리트는 좀 줄어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로운 관점이니까 결국에는 요 연결시키는 기술, 그리고 요거를 붙이는 기술, 그리고 요거 구멍 뚫는 기술, 그 외에 이제 구멍을 뚫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종이를 붙여요. 종이를 풀로 붙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반을 접어서 이제 두 개를 붙이면은 정확히 붙습니까? 솔직히 이 엄청난 큰 종이도 접어가지고 딱 붙이려면은 잘 붙지 않고 뭐 일부 떨어지는 데도 있고 그죠? 어떤 데 들떠 있고 막 어떤 데 쭈글쭈글하고 어떤 데 찢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이 종이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완전 똑같이 정밀하게 이 종이를 12장을 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12장 풀로 붙여보세요. 그거를 아주 똑같이 정밀하게. 그것도 사실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이 단을 쌓는다는 거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거를 붙이는 기술이고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이게 TC 본드라고 하죠. TC 본드. 그리고 이 구멍을 뚫는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붙이는 기술, 여기 쌓는 기술.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쌓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열로 붙이는 거예요. 열로 이제 한 300도 정도 제가 아는 바는 300도 정도 됩니다. 300도 정도로 이걸 붙입니다. 이제 구멍이 뚫고 여기에 무슨 여러 가지 요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 두 개를 이렇게 쌓을 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요. 그럼 이제 하나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요게 속된 말로 이제 아다리가 딱딱 맞아야겠죠? 딱딱 맞아서 이걸 쫙 붙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그 면이기 때문에 얘를 붙일 때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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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온도, 압력 이 모두 동일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빡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붙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디램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없지만은 하나가 빵 나면 하나가 빵 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웨이퍼에서도 뭐 수율이 여기가 안 나오면은 뭐 전체 100개 중에 95개는 오케이 되니까 수율이 95%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다 쌓았는데 여기 하나가 빵 났어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 다 버려야 돼요. 이거 뭐 방법이 없죠. 예. 그러니까는 쌓은 다음에 불량이 나기 때문에 그냥 불량률이 엄청 이게 타격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야 되니까. 8단도 그렇고 12단도 그렇고. 그럼 이거 눌러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얘를 이제 똑같이 붙여야 되는 이제 얼라이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 온도가 말 그대로 이 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열이 고루 전달되기 때문에 열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압력 관리 필요하고요. 진공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진공 관리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누르는 거를 이제 어떤 헤드라고 하는데 이 헤드가 열이 이제 300도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 과학 용어로 이제 이 CT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열 팽창 계수예요. 열이 가해지면은 모든 이제 그 고체들은 부풀죠.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1도 오를 때마다 얼마나 늘어나냐. 그래서 그 기차 철로 보면은 철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이제 여름엔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붙죠. 그래서 이제 그게 CT 하나의 원리인데 어쨌건 아무리 이제 내가 열 팽창 계수가 적은 걸 사용한다고 열이 팽창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를 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머신으로 누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진동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진동 관리. 이 진동을 얼마나 관리하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에서 대표적인 한국의 기업이 이제 한미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미반도체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겉에 이제 뭐 코팅을 뭘로 하냐, 뭐 세정제를 뭘로 하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율이 좌지우지가 될 수 있고 결국 핵심은 이 본더입니다. 그래서 본등 장비가 한미반도체고 요거를 이제 대체하는 거를 이제 하나 정밀 기계에서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누르는 거죠. 눌러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뭐 내부적인 것들, 상세한 것들은 뭐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엔 얘가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 이게 하나 있으면 이 구멍을 뚫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4단이면은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뭐 10개예요. 10개를 뚫어야 돼요. 하나에. 4단이면 40개 뚫어야 되죠. 그러면 16단이면은 몇 개 뚫어야 됩니까? 160개 뚫어야 되죠. 이게 늘어나요.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나중 되면 이 구멍을 더 많이 뚫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구멍을 뚫는 게 필요하고요. 구멍을 뚫는 업체가 있겠죠. 이거를 뚫는 거를 여기다도 뚫고 유리에도 뚫고 뚫긴 뚫어야 되니까 그 업체들이 있는 거고, 제가 오늘 드릴 거는 이 뚫면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펀치를 뚫잖아요. 펀치를 뚫으면은 옆에 이제 구멍에 이제 여기 구멍을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이쁘게 된 게 아니라 이게 막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되겠죠. 여기 까슬까슬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가 가루가 나옵니다. 가루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가루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이제 각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처럼 스크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 스크럼을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구멍을 뚫건 뭐 어쨌건 간에 뭐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제 찌꺼기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은 구멍을 뚫었을 때 찌꺼기 같은 거 있는 것을 제거하는 거를 이제 중요합니다. 그 제거가 잘 돼야지만 이 범퍼를 붙였을 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수율 좋게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HBM에서 중요한 설비 중에도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D는 이제 안 한다, 그거를 제거한다 그런 뜻이니까 네, 디스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전 디스크럼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럼 장비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범퍼를 이제 붙이는 게 필요한데 범퍼를 이제 예쁘게 여기를 동그란 게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붙여야 돼요. 이 평평하게 만드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접착제로 이제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플럭스리스 리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럭스리스 리플로우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부가적인 거. 물론 이제 최근에 이 HBM에도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 제가 말씀드려 보면은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HBM은 이렇게 단을 쌓아서 TSV 공정으로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뚫어가지고 범프를 합니다. 그죠? 여기 구멍을 뚫는 거예요. 여기 뚫면은 이 구멍을 뚫면은 찌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을 HBM 단을 쌓으려면 계속 뚫어야 되기 때문에 찌꺼기가 제거하는 공정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디스크럼 장비로 제거를 해야 되고요. 이건 이제 HBM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 붙이는 거, 그게 TC 본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얘를 이제 마이크로 범프나 이 범프를 이제 붙여요. 패키지 기판에다 이렇게 붙이는데 이 붙이는 거를 열을 가해서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플럭스리스 리플로우 장비다. 접착제 없이 붙이는 거. 접촉제 없이 붙이기 때문에 성능이 좀 좋고 균일하고 유지비가 낮고 이걸로 대체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빵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요게 빵 나면은 다른 것들은 이제 요거 교체하는데 이거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부터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사양 칩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TC 본더랑 이제 구멍 뚫는 거
거기에 있고, 이 구멍 뚫어서 이 구멍 뚫는 회사가 더 중요하고요. 이거 디스크라움을 하는 회사 중에서 이제 1위가 이제 제가 그 멤버십 영상에 말씀드렸던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플럭스리스 리플러로 여기 붙이는 회사도 그 두 개예요. 장비업체 하나가 말씀드린 그 장비업체 하나가 그 두 개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2012년도에 그 회사를 샀고요.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100% 소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그 TC본드의 중요한 거는 그 진동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 8단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본딩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단위 높아지면은 그거를 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진동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붙이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방식이 다르죠. 근데 이제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옳은 걸로 어쨌건 상용화가 잘 됐고요. 그게 MRMUF 방식,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 고온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제 온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이런 것들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상세한 내용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만 아시더라도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잠깐 좀 더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나오면서, 그리고 조금 독점적인 것들 위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놨지만은, 이 이오테크닉스도 거기에 관련된 거고, SNS텍도 거기에 관련된 거고, 원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다 그런 게 있지만은, 완전히 100% 이제 수혜다. 결국에는 삼성 향이냐, 뭐 SK 향이냐, 마이크론 향이냐, 브로드컴 향이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게 다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하고, 그거의 절대적인 기술력은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이 반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회사들 위주로 갖고 계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GDDR을 마이크론 걸 썼다. 그러면 앞으로 HBM도 쓸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이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랑 무관하게 그럼 나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 갖고 있으니까 떨어지겠네? 이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다 납품하고 있는 회사 위주로 들고 계시면은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제가 라이브 서두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